그러면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힘없이 굴복한 검찰입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요즘 김건희를 수사하겠다, 특히 김건희를 소환하겠다라고 설치는 모양이다. MBC 보도를 보면은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김건희를 소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거 뻥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검찰이 말한 내용의 행간을 가만히 봐라. 지금까지 김건희를 소환하지 못한 것은 법원 때문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김건희를 소환할 수 있는데 소환하려면 윤석열이 오케이 해야 한다. 이 말 아니냐. 그러면 이게 소환하겠다는 말이냐 말겠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윤석열을 간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번 띄워볼 필요가 있었고, 자, 운을 한번 띄우기 위해서 MBC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까지 했죠. 검찰은 절대 김건희 소환 못한다. 윤석열이 탄핵이라도 당한다면 모를까. 지금은 어림도 없다. 아마 김건희를 소환하겠다라는 낌새를 조금만 비춰도 윤석열은 바로 인사조치를 해버릴 거다. 그리고 그 인사조치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김주현이라는 사람을 민정수석에 박아 넣은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몇 차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 제가 마지막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 드리고 정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검사장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리에는 이창수라는 사람이 새 검사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면면을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눈치를 봐가면서, 시민들의 눈치, 정치권의 눈치를 좀 봐가면서 일 처리하려는 놈은 이제 아웃되고, 무대뽀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밀어붙일 놈이 결국 그 자리를 차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리 말하면요, 윤석열한테 검찰이 굴복했다는 얘기죠. 오늘 검찰 인사의 핵심은 김건희 수사팀의 교체입니다. 그리고 그 김건희 수사팀 교체에 현재 검찰은 맥없이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예측했던 거죠.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참 아무리 그럴 줄 알았다고 해도 막상 눈앞에 그 현실로 다가오고 나니까 약간 허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야, 검찰도 막장, 윤석열도 막장, 니들은 참 막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라는 사람이 앉게 됐습니다. 김건희 수사를 맡게 될 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이창수라는 놈은 출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윤석열의 복심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대변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 검찰 쿠데타의 그 쿠데타군의 입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죽하겠어요? 출세를 위해서는, 혹은 윤석열을 위해서는
간 쓸개도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김건희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수사는 앞으로 산으로 갈 겁니다. 아니, 안 할 겁니다. 산으로 간다는 말조차도 사실 좀 그러네요. 안 할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오늘 최재형 목사가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환돼서 조사를 받자마자 바로 그 시간대에 검사장이 교체된 거예요. 아마 송병호 검사장은 나름 자기가 생각하는 해법이 있는 거고 그 해법을 윤석열이 오케이를 안 하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냥 밀고 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바로 단칼에 날아갔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검찰 죽어도 못한다. 혹시 어떤 놈이 하겠다라고 설치는 순간 단칼에 날아갈 거다. 그리고 그게 오늘 현실화됐습니다. 후임자로 들어온 이창수라는 사람은 윤석열이 시키는 거라면 글쎄 뭐라고 해야 되나 똥을 된장으로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 이창수라는 사람부터 일단 잠시 좀 살펴보고 갈까요? 이창수는요 71년생입니다. 서울 대원외고를 나왔고요. 성대 법대 출신입니다. 사법연수원 30기라고 하네요. 박근혜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쭉쭉쭉쭉 출세 가도를 밟아왔죠. 최근에는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성남FC 사건, 그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바로 이놈이 한 겁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축구팀, 야구팀, 배구팀, 농구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팀에 광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광고는 전부 다 뇌물이 된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 검찰은 참 내로남불에 쩔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집 애가 남의 집에는 장학금만 받아와도 뇌물이라고 하면서 지 마누라가 수백억짜리, 수십억, 수백억짜리 광고를 받아오는 거는, 스폰서를 받아오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래요. 그리고 지들이 그렇게 받아오는 건 상관없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팀, 그 경기팀을 위해서, 체육팀을 위해서 광고를 받아오면 뇌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어거지를 쓴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창수. 이 이창수를 이 자리에 앉혔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라는 것은 김건희를 위해서 억지를 쓰라고, 니 그 잘 쓰는 억지 능력 김건희를 위해서 한번 써봐라. 이런 얘기를 한 거란 얘기입니다. 송병호도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한 놈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데는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가장 오랫동안 장기간 괴롭혔던 게 서울중앙지검 송병호였습니다. 그 송병호, 사실 윤석열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만들어 바쳤어. 근데 그 송병호가 지금 단칼에 날아가 버렸네요. 그리고 새로운 신복이 들어온 겁니다. 자, 재작년부터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역할을 했었는데, 이 전주지검장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주변, 특히 사위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해왔습니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들면 가서 협박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죠. 과거 이창수와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윤석열의 미들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창수는
윤석열의 새로운 신복입니다. 기존에 있던 신복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기존에 있던 애들보다 더 간쓸개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앞서서 잠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탄압을 전문적으로 해온 사람입니다. 성남FC와 백현동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까지 해왔던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누구는 이런 말도 합니다. 검사가 아니라 미친놈이라고요. 왜?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돈을 찾아갑니다. 사돈이 무슨 목욕탕 같은 이런 걸 자영업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 업체를 찾아가가지고, 그것도 아침 대바람에 찾아가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달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돈 감싸려다가 큰일이 난다 라고 검사 새끼가 대통령의 사돈한테 가서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개새끼, 이런 쌍놈이 어딨어 이거? 이게 검사야? 이 양아치 아닙니까? 참, 아이고. 뿐만 아니라 수시로 협박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합니다. 돈 거래가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지인을 붙잡아 와가지고 조사를 하기도 하고 압수수색을 하기도 하고 출국 금지까지 시킵니다. 또라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사돈입니다. 단지 전직 대통령의 사돈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황당한 일을 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이거 민주국가 맞습니까? 검사 새끼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해도 돼? 그러고도 니들이 검사야? 아이고, 깡패 새끼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짓은 이제 깡패들도 잘 안 해. 깡패들도 요새는 점잠 빼려고 하지 이런 양아치 짓은 안 해요. 근데 이런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놈이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어요. 김건희 수사를 맡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예. 이렇게 생억지를 쓰는 방식으로 이제는 김건희를 위해서 온몸을 바치겠죠. 아마 최재형 목사니, 이명수 기자니, 그리고 그 초심님, 이런 사람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할 겁니다. 김건희 스토킹,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니 진짜 최재형 목사나 이명수 기자나 또 뭐 장인수 기자 또는 뭐 초심님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스토킹 범인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도 남을 놈입니다. 그럴 능력이 충분한 놈인 거죠. 즉 검사가 아니라 미친 새끼고 또라이입니다. 그러면 송경호는 어떻게 됐어? 송경호는 팽당한 거죠. 송경호가 팽당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김건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지, 그래야지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신용이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한 번에 싹 다 해가지고 뭐 이참에 할 수 있는 거 도이치모터스 뭐 이런 거 다 한꺼번에 끝내자. 카와나 컨텐츠까지 다 한꺼번에 끝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약식 기소나 벌금으로 끝내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후딱 1심 선고 후에 그냥 항소 안 하고 끝내버리자. 대충 소환했다라는 식으로 끝낼 터이니, 끝내고 난 다음에 벌금형이나 약식 기소를 해가지고 대충 마무리 짓고 항소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사건이 확정 판결이 나버리니 그걸로 해서 뭘 한다? 그걸로 마무리 짓자. 그렇게 되면은 특검을 막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사실 제가 제일 두려워했고 걱정했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특검을 못 하거든. 그런데 송경호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몰고 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뭐? 야, 미쳤어? 내가 왜 소환을 받아?
나는 소환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한 겁니다. 감히 나를 소환하려고 해? 예. 윤석열이 빡돈 거는 이 대목이었죠. 송경호가 쫓겨난 것도 이 대목인 겁니다. 야. 그리고는 이번에 바뀐 거죠. 제가 어제도 분명히 이런 상황이 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절대 검찰은 김건희를 소환 못한다. 송경호는 지금 소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야지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려고 하면은 곧바로 검사장이 교체될 것이고, 그런 짓을 하려고 김주현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거다. 아마 송경호가 지가 인사도치를 당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예상대로 됐습니다. 어제 제가 바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를 못 가고 이렇게 실현이 돼버리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원석이라는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있죠. 검찰총장 이원석은 바지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원석이 막판에 뭐 소신을 한번 발휘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려고 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어제도 이 댓글창에 보니까 이원석이 전관예우 못 받을 각오를 하고 뭐 대결을 하려고 한다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리고 이원석이 정관예우, 글쎄, 윤석열한테 대들었다고 정관예우 못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을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제가 그 말이 그냥 그대로 입증이 됐습니다. 이원석은 바지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원석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달까지예요. 이제 넉 달 정도 남았나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이미 이원석은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지휘권이 상실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검찰총장이 마지막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검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은 결국 검찰총장 그 의사를 무시하고 법무부 장관이 그냥 강행을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힘을 실어준 게 김주현 민정수석인 거죠.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송경호하고 입씨름에서 자꾸 밀리니까, 그래서 인사를 제대로 진행을 못하니까 윤석열이 김주현이라는 사람을 떡 데리고 와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그 일을 하도록 밀고 나갈 수밖에 없도록 옆에서 펌프질을 해버린 거죠. 원래 김주현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역할을 이번에 제대로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보아서 검찰은 결국 윤석열한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글쎄요, 앞으로도 검찰이 글쎄 글쎄 검찰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검찰이 이 권력에 대항하는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권력에 대항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 권력이 검찰 편 민주진보 진영인 경우, 그 경우에만 검찰이 이
권력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소신 운운할 뿐 적폐 권력이 이 정권을 잡고 있는 그 동안에는 절대 검찰이 대통령한테 개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이원석과 윤석열이 입증을 해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참 이런